그치? 네. 자, 맞아요. 이념이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한국어로 번역해 볼까요? 한국어가 안 돼. 한국어잖아요, 이념이. 도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냥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일단 이데올로기예요. 알겠지? 됐죠? 네. 자, 전문가가 주장합니다. 우리는 나론니 나와 있어요. 버르소 나와 있네요. 네. 서로보다 같은 내용. 하지만 무게중심은 어디 있다? but 뒤에 있다. 뭐를 봐야 된다? 미디어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네. 됐죠? 즉 미디어에 따라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죠. 자, 미디어가 즉 곧 메시지다. 됐지? 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수능 문법에는 또 이렇게 가끔 나와요. 그렇지? 얘는 단수야. 복수 형태 뭐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아유. 이게 복수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미디어라고 하죠. 그치? 됐지? 얘네 이거 모르는구나. 라틴어 표현이에요. 엄은 단수를 나타내. 아는 복수를 나타내. 커리큘럼 단수. 커리큘라 복수. 아, 처음 듣는 표현중인데? 그럴 수 있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피나메노? 피나메나. 크라이시스? 크리시스. 펑거스? 펑지. 네, 알겠어요. 네. 자, 어쨌든 네, 여기서는 이게 복수 형태다. 자, 그래서 유명한 구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즉 메시지다. 자, 또 다른 등장인물 등장합니다. 그러나 플로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그쵸?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라? 미디어가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술 뒤에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every technology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렇지, 미디어가 포함되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주면 단어 나왔네요. 무슨 뜻? 실제가 아닌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겉보기에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 됐죠? 즉 겉보기에는 중립처럼 보이겠지만 그럼 중립처럼 보인다는 게 사실 뭐는 아니야? 작가가 말하고 싶은 팩트는 아니고 그럼 진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 뭐다? 누구나 다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되셨죠? 자, 양보부 사절 나왔네. 누가 중요하다? 주절이 중요합니다. 그치? 됐죠? 네. 자, 그래서 망치의 사용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망치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이 뭘로 보인다? 못으로 보인다.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온리바이도 나왔네요. 별표. 자, 영작 한번 해볼까? 온리바이는 어떤 문장으로 영작할 수 있죠? 문장 전환? 그렇지. 해봐. 뭐라고 하지? 부정어 도치. 부정어 도치? 그래, 그러니까 부정어 도치인데 그니까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무슨 단어냐고 이거 많이 했잖아. 부정어 도치? 야, 니네 언제 할래 이거? 나돈이 아니야. not, on, till. 영작해. 제시어 좋잖아. 자, 우리 2학년들 힘냅시다. 야, 이거 1학년도 이건 할 줄 알더라. 씨. 영어 열심히 해야 돼. 몇 명이나 제대로 하나 볼까요?
자, 지금 약간 감도 못 잡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힌트 하나 더 줄게. 자, 언니바이는 이거 하고 나서야 이거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야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이 뜻이잖아. 그치? 근데 only는 by이기 때문에 원래 only after가 not until과 완벽히 똑같은 단어인데 얘는 by니까 전치사 동명사로 쓴 거죠. 근데 until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구를 절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절에 주어 동사를 바꾸시면 되죠. 됐지? 쌤, 저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주어는 찾아줄게. 이 문장의 주어 누굽니까? 오, 좀 친다. 얘가 주어예요. 그럼 원래 문장은 뭐야? is one able to가 아니라 one is able to겠지. 그치? 여기까지 힌트 줬어. 이 정도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자, 제가 해드릴게요. 자,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상 구예요. 구를 절로 바꾸는 법칙은 뭐죠? 펜이 있다. 어떻게 표현해? 그래. There is exploring 부터 어디까지? technology까지가 not until 절. 그럼 이미 주어 동사 바뀌어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is, one 그대로 뚜루루룩 쓰면 되죠. 이게 똑같은 문장이잖아. 그치? 해석을 해보면 탐구하거나 숨겨져 있는 어디에? 기술 뒤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야만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get a grip, 이해할 수 있다. 뭐의? 사회, 소설, 사회적, 문화적인 함축의 의미를. 됐지?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미디어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디어 뒤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은 우리가 get a grip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 중요한 단어가 뭐야? 테크놀로지가 키워드죠. 이걸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자꾸 탐구하고 자꾸 드러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숨겨져 있는 함축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아까 말했던 미디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질문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데올로기, 그렇지, 물질적 대상 뒤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으며 또 이러한 물건들, 도구들이 사람들과 실제 인지, 능력과 사람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수능 독해 하나 갈까요? 역추론할 수 있어야 돼. 결국
세계관과 현실,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다? 미디어다. 나 미디어 때문에 나의 견해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지? 네. 자,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체인지의 재진술. 내용이 누가 주관하는 거에 따라 컴퓨터는 윗문장에 뭐였어요? 그렇지, 당연히 테크놀로지죠. 컴퓨터의 이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only then 별표. 자, only then도 부사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찐 주어는 누구예요? The real transformation, 얘가 주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미디어 뒤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디어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찾을 수 있어야만 그 이데올로기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견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비로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됐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올바른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만큼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지. 미디어가 잘 활용이 된다면 사람들이 올바른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지만, 미디어가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도 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뭐야? 우리나라 1950년, 60년, 70년대 때 많이 횡행했던, 너네 한국사 안 배우냐? 언론 검열. 언론 통제, 언론 검열. 땡전 뉴스 들어봤어요? 땡전 뉴스가 뭐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미디어가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죠. 왜? 땡전이 뭐냐면 뉴스만 시작 땡 하면 전두환이 나와서 우리의 전두환 대통령님이 이번에도 뭐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땡전 뉴스야. 9시 뉴스 땡 하자마자 전두환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라고 잘못 판단한다는 거지. 실제는 아닌데. 이게 언론 검열이에요. 알겠니?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막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막 기사를 뭐 좀 비판하는 기사를 좀 쓰고 싶어도 그게 다 이제 검열이 됐죠. 그 얘기예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였나? 어쨌든 자, 매체 뒤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라는 거 이제 정리할게요. 결국 매체가 이 이데올로기를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체인지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 결론은 결국 미디어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좀 지문이 좀 이해되겠죠? 한번 써머리 할게. 전문가가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어. 미디어가 곧 기사일 수도 있다. 또 사실은 미디어 뒤에 숨겨진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건,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건 미디어가 뭔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겉으로는 중립적처럼 보이지만 그 미디어가 잘못한다면 사람들은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세계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이데올로기를 가지려면 뭐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돼? 미디어 자체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이해되시죠? 이거 누가 할 일이야? 영태가 할 일이야? 이거 누가 할 일이야?
저널리스트들이 할 일이죠. 알겠습니까? 기자들이 할 일이잖아. 이 기사가 제대로 나갔나. 그치? 누구 어떤 유력 인사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컨트롤 되진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요. 네. 이 질문 진짜 쉬워요. 좀 빨리 갈게.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가? 사람들이 다양한 뭐를 가지고 있다? 재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된다? 장인이 되며 군인이 되며 학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 반대로 따지면 군인과 학자와 장인은 뭐가 없으면 될 수 없다? 재능이 없으면 될 수 없다. 그렇지? 됐죠? 네. 자, 그러나 얘는 철학자니까 단순히 뭐에만 그치지 않고 그냥 직업이라는 어떤 피지컬에만 그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치? 인간들은 뭐를 할 수 있어? 자신들의 최대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그쵸? 그렇다면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eudaimonia라고 합니다. 네, 행복이란 뜻이야. 행복. 그치? 행복. 되셨죠? 네. 됐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업을 넘어서 결국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해야만 궁극적으로 행복에 다를 수 있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공격받기 쉽지. 얘 논리로 따지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완벽히 펼치면 행복에 다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잠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말하면 큰일 날 소리지. 야, 너는 어차피 머리가 빠가니까 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넌 대학을 못 가, 이거야. 지금 누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죠. 알겠죠? 왜? 왜? 너무 뼈 때려? 아니 근데 나도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야. 공부는 노력이야. 알겠지? 진짜. 아, 저는 믿음이 안 가냐? 쌤을 예시로 들어줄게. 노력파예요, 나는. 소연아, 노력했다니까 나. 아 진짜야. 재능이 없었어 공부에. 공부 잘했다며. 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지만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지만 재능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나 졸라 노력했다니까. 미친 듯이 외웠어. 나 이거 단어책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 튀는 적도 있어요. 잘 풀어주세요, 쌤. 아니, 너 예전에 풀지 않았냐? 근데 그 순간 막 신발 날라가가지고 근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막 다리 철철 피 나는데 그냥 저 괜찮아요 막 그러고. 노력이야, 소연아. 알겠지? 네. 노력파야, 노력파. 노력파가 나중에 성공해. 됐죠? 특히나 영어는 또 뭐다? 어떤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암기 과목이야, 영어는. 알겠어요?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됐죠? 단어 졸라 외우면 돼. 자, 펼쳐져야 돼. 외우면 문법도 펼쳐질 수 있어. 외우면 에이 뭐야 이거 와서박도 나올 거고, 에이 뭐야 해보니까 뭐 과거 해도로 나올 거고, 그러면 시제일치 안 되니까 이거 틀릴 거고, 그치? 뭐야 A, B, A인데 C니까 병렬로 나올 거고. 자, 펼쳐져. 외우니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쌤이 그렇게까지 오형식을 좀 예전에 막 오형식 뭐 투부정사 받는 거, 동명사 받는 거, 뭐 동사형 받는 거, 뭐 가주어 슈드 쓰는 거 이런 거 열심히 외우라고 했잖아. 그치? 좀 외웠니? 그래요. 네. 외웠다는 건 거꾸로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치? 한번 해볼까? 오형식에 투부정사 받는 거 뭐 있어?
너네 오형식 우습게 보지 마. 수능에도 나왔어. 원트, 위시, 에스크, 겟, 텔, 커즈, 폴스, 이네이블, 익스펙트, 인커리지, 어드바이스, 무브, 얼지, 레커멘드. 이거 다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 막 심오한 막 과정이 아니에요. 되셨죠? 네. 자, 근데 자 누구에 따르면 또 이 사람에 따르면, 그치?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체적으로의 행복을 의미한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복해진다면 결국 그 사회는 계속해서 뭐가 된다? 성장이 되겠죠. 더 위험한 말이죠. 그치? 재능이 있는 자들끼리 모이면 사회가 발전해. 무서운 말이죠. 그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건 사회도 망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알겠죠? 네. 됐지?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즉 국가의 행복이다. 국가론의 개념인 거예요. 그치?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런 궁극적인 본인의 행복 플러스 사회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그치? 네. 자, 기본적으로 뭐를 갖춰야 된다?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즉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는 돈 많은 인간이 아니라 무슨 인간이야? 덕이 있는 인간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인성이 중요하죠. 사실 지속적이고 순수한 도덕을 갖춘 인간은 결국 최고의 단계에 오른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면 순수한 덕을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 덕을 갖출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죠.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따르면. 알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에 at least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알겠습니까? 최소한 덕을 좀 갖추면 행복해지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만 살짝 하이라이트 칠게. 네. 자, 1번 문장 안 중요하고요. 네. 2번 문장 가능성이 잠재력이 뭐가 돼야? 그렇지. 구현화돼야 행복이 다가온다. 근데 이 행복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누구의 행복, 전체 사회의 행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덕성을 잘 갖춘 인간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다예요. 별 얘기 없어. 그치? 됐죠? 네. 지금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만 딴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이해 잘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간단하게 쳐드렸습니다. 됐지? 네. 다음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 연결. 그렇죠. 좋은 말이기는 한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종종 접근한다. 뭐를 가지고? 다른 기대 예상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그들은 무빙 이동한다. 어디를 향해? 앞으로 뭐를? 최종적인 교육의 목표를 향해. 그럼 1번과 2번 지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기대는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똑같다. 즉 학생과 선생님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알겠죠? 되셨죠? 네. 자, 하지만 하웨벌로 플로우를 바꾸네요. 자, 하지만 선생님과 학생의 기대치 또는 목표치가 같은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 즉 다시 말해 뭐 할 수도 있다. 어긋날 수도 있죠. 나는 얘가 참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참 기대하는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해요. 이러면 기대가 어긋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반대로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왜 저 인간은 자꾸 나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꼰대짓거리 하는 거지? 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 즉 이런 거 중심 소재 많이 나와요. 누구에게는 호의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충고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비난이 될 수도 있다. 됐죠?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소통하란 얘기지. 왜? 서로 다른 목표는 같아야 되는데 뭐가 다르면?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어긋나 버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면 어긋날 수도 있겠지. 그럼 조금 어긋나더라도 얘야 우리 그러면 내가 목표치를 좀 낮출게. 네가 오늘도 본문을 하나도 쳐 안 해왔구나. 그렇다면 너는 다음에는 본문을 외우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단어만 조금 외우는 걸로 해볼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됐죠? 네. 그러므로 선생님은 노력을 해야 돼. 누구와? 학생들과 함께 연결하기를. 그치? 네. 쉽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어떤 지문이 제일 중요해? 1번, 2번, 3번, 4번 뭐가 제일 중요해? 4번. 그렇지. 이제 느낌 오죠?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지. 4번이 주제문이죠. 그치?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자, 학생이 혹시라도 뻘짓거리를 하게 된다면 누가? 선생님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 결과 결국 선생님이 자 같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아까 자 이 선생님은 100의 디렉션을 줬는데 얘가 20밖에 안 따라와. 그러면 너는 왜 80을 못 따라오니? 라고 블레임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 아이가 100은 힘든 것 같구나. 얘야 그러면 내가 50으로 줄여줄 테니까 50만 같이 해보자 라고 조정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아까 본문을 외우는 게 힘들다면 단어라도 우리가 좀 외우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5번 지문에서 디렉션이야? 우리 채원이 자네? 앉았어? 아니 앉았는데. 그래 앉았겠지. 미안해. 아니 노래 생각하고 있길래 내 입장에서는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알았어 미안해. 억울하겠다. 알았어.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힌트. 컬러가 달라. 그걸 맞아요. 알겠죠? 알겠지? 기대치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아 얘는 100의 기대치 100을 기대했지만 아 100은 좀 빡센 것 같다. 그러면 50 정도만 하자.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떤 조정을 계속한다면 이렇게 적절하게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걸 계속한다면 결국 학생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 결과 학습 동기도 발전될 수 있다. 자, 원의 글이에요. 얼핏 보면 학생과 선생님 두 개의 등장인물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역할만 언급했어? 선생님의 역할만 언급했어. 학생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 연결은 누가 중요해? 교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디렉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100의 공부를 했다면 최소한 120의 성적은 나올 수 있도록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게 내 역할이지. 그치? 내 쌤이 첫 내신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난 마법사는 아니야. 그치? 30하는 애를 100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복습도 좀 하고 열심히 하세요. 대신 지문은 중요한 포인트 위주는 다 잡아주잖아. 그치? 네, 그럼 하이라이트 갑니다.
자, 뭐가 중요해? 아까도 이미 다 별표 쳤지만, 그렇지? 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애의 잘못은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애가 벗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소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단순히 그냥 애랑 노가리 까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방향을 조정해 주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방향을 잘 조절해 주면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잘 된다. 네, 이거죠. 이거 실제 빈칸 문제였어요. 네, 빈칸처럼 풀로 이렇게 가다가 동이요 여기 시프트에 빵꾸 딱 뚫었죠. 그렇지? 그럼 여기에 빵꾸 뚫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고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됐어? 이 단어 보고 이거와 동이요 시프트 갖다 넣으면 됐죠. 이게 빈칸 추론이잖아, 그렇지? 됐죠? 네. 자, 이 지문도 쉬웠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실전 다 했네. 자, 여기까지 질문.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하나만 더 보실게요. 자, 패러다임 변화. 왜 이렇게 조용해? 너무 어려워? 쉽지? 아,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서연아, 이해가 잘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너무 조용한데? 조금 시끄럽게 해볼까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도 돼. 그렇진 않아도 돼. 자, 1번 지문 봅니다. 자, 주제문부터 갈까요? 산업시대의 도래와 노동시간의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절하게 하면 뭘까? 기준이에요, 기준. 그치?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러면 많이 쓰잖아. 아, 뭔가 기준점이 바뀌었다. 스탠다드와 동의어예요. 알겠죠?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는 걸 봅시다. 산업 시대가 등장을 두둥합니다. 얘가 두둥 바꿉니다. 어떤 거 사이에 이런 거 사이에 관계를. 그렇다면 around the clock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양을 늘릴 수 있대. 반대로 따지면 산업시대 전에는 24시간 일하지도 않았고 속도도 느렸으며 양도 많지 않았겠죠. 됐죠? 아시겠죠? 네, 당연한 얘기 나옵니다. 하루에 12시간 기계를 돌리면 뭐보다 8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겠지. 됐죠? 그렇다면 24시간 돌리면 당연히 뭐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겠지. 이에 따라서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은데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생산을 어떻게 나눴다? 8시간씩 나눴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3교대. 그치? 3교대. 네. 근데 예전에는 약간 3D 직업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워낙 막 취업하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주목받는 직업이 됐어요. 예전에는 막 3교대로 일한다 그러면 와 뭐시 개빡세겠다 이랬는데 요즘은 어쨌든 뭐 돈은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제 아는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내가 진짜 부러웠던 게 현대자동차 다니거든. 근데 거기 기획실에 다니는데 1년간 유급 휴가. 나 모르는 거 아니지? 유튜브 언제 했나? 희민아, 유급 초밥? 1년간 유급 휴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놀고 먹어. 근데 돈은 줘. 일은 안 하는데 1년 동안. 1년 동안 요수가 며칠이 아니라 1년 동안. 1년 동안. 에반데? 너무 부러웠어.
그래 막 동기모임 갔는데 와 씨 막 장난 아니었어. 진짜 1년 동안? 야 그럼 너 1년 동안 뭐 하냐 그랬더니 뭐 한 2달 정도 뭐 좀 해외여행 좀 갔다가 근데 막 한 6개월 노니까 너무 지루하대. 지루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약간 배민 좀 뛴대. 배민을 돈 벌려고 뛰는 게 아니라 너무 심심하니까 재미삼아. 그래서 그러니까 야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현타 왔어요. 우리 쌤은 쌤도 많이 벌면 7일 내 블랙 기업 성경. 아니 근데 걔는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그게 현타 오는 거지. 그리고 너희도 알겠지만 나는 돈을 쓸 수도 없어요. 쓸 데가 없어. 애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휴 씨.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빌딩 하나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자 각자의 목표가 있죠? 저도 목표가 있어요. 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한 10억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열심히 일하시면 되겠는 거. 빌딩 지어지면 초대해 주세요. 알았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많은 공장들이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날이 뭐가 할 수 없으니까 24시간 워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3교대로 8시간씩 나눠서 워크데이를 만들었다. 소댓은 목적의 부사절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뭐다? 그렇지. 기계가 뭐 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는 뭐를 높였어? 각각 개인의 노동시간의 가치를 높였고 그래서 더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더비더비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뭐를 더 벌었다? 더 많은 제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결과 뭐가 돌기 때문에 수학의 생산력이 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회는 다시 뭐가 될 거야? 재조직화 되겠죠. 뭐 중심으로? 생산성 중심으로 재조직화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면 장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회야? 생산사회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업사회를 산업시대를 뭐라고도 한다? 생산이라고도 얘기해요. 되셨죠? 네. 그러면 요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뭐 플로우가 바뀐 적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사실만 계속해서 도출해 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칠게. 얘네가 시작됐어.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어. 양도 많아졌어. 자, 24시간 일할 수 있게 됐어. 그건 뭐를 의미해?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해.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 사람도 몇 교대? 3교대로 나눴다는 거지. 됐죠? 그 결과 기계가 계속해서 돌고 도니까 생산을 많이 하니까 돈은 더 벌어주는 거죠. 이러면 사실 누구만 좋은 거야? 그렇지. 알겠죠? 됐지? 이러면 오너만 좋은 거지 뭐. 그치? 됐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중심 사회로 변할 거다? 생산 중심 사회로 변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산업시대 등장. 두둥. 24시간 일해. 그리고 빠른 속도. 24시간 일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 그렇다면 쉬지 말아야지.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일하려고 사람도 3교대로 써. 그러니까 물건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어. 그래서 역시 생산이 최고야. 이거야. 됐죠? 네.
이러면 이제 직원들은 정해진 연봉만 받아가지만, 그치? 네. 오너는 뭐 막대한 이익을 얻겠죠. 그치? 네. 됐죠? 자, 깨알 상식. 이걸로 부를 얻은 게 어디야? 힌트 줄게. 야, 24시간 동안 뭔가 계속 해야 돼. 이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직업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뭔가 24시간 뭔가 뭘 자꾸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냥 뭐 쉬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 그게 뭐죠? 요즘 트럼프가 하는 거? 전쟁이죠. 알겠습니까? 전쟁은 잠깐만. 야,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나 공격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 잠깐 총 쏘지 마. 우리 이따가 5시간 후에 총 쏴?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전쟁은 24시간 뭐를 해야 돼? 계속 무기를 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이 전범기업으로서 무기를 졸라 계속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그 공급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압도적으로 많이 번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전쟁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뀐 게 대표적인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이었어요. 그치? 그 전쟁 때문에 바뀐 거잖아. 옛날에는 누가 중심이야? 유럽이 중심이었죠, 당연히.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자본력의 소유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서 세계 중심이 미국으로 바뀐 거죠. 알겠죠? 네. 가끔 애들이 모르더라고, 쌤. 미국은 왜 세계 1위예요? 왜 GDP가 1위예요?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뭐 땅이 금이었나요? 이거 아니잖아, 그치? 돈 많이 벌어서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 다음 요거 쉬죠. 자, 봐봐. 자, 문법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다뤘어요. 네. 자, 요거 간단하게 서머리만 하고 한번 쉴게요. 자, 이데올로기는 매체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건 뭐를 의미했다? 이거 하이라이트 안 해줬네. 이거 하이라이트 왜 내가 안 해줬지? 요거 잠깐만 펴봐. 요거 지금 한번 하면서 필게. 네. 하다 말았네. 네. 자, 한번 복습할게요. 자, 전문가가 말했듯이 뭐가 중요하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치?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근데 미디어 뒤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미디어가 A라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싶으면 또는 B라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싶으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중립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디어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누구나 다 망치의 다양한 방식을 생각하지만 모두가 뭐를 본다? 못을 본다. 즉 목표를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디어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한다라는 건 미디어가 잘 돼야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함축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미디어의 역할, 어떤 역할? 올바른 역할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력이 최대한 이끌어내야 행복이라고 믿었는데 이건 다시 말해 본인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전체 사회가 행복한 거다. 근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예절, 도덕이 가능하다. 즉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한다? 도덕적인 사람을 의미한다가 주제였고요. 쉬웠죠? 네. 방금 했지? 자,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 목표점은 같기 때문에 자, 기대치가 다르다고 계속 가면 목표점에 꼴이 날 수 없잖아. 그럼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 학생의 역할이 아니라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즉, 아이가 본인의 디렉션대로 가지 않을 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디렉션을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디렉션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소통이죠. 그치? 이렇게 디렉션을 아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바꿔주면 그럼 아이가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의 학업 성취도도 개선이 되진다라는 거고요. 이거 방금 했어. 이거.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
사람들 쉬면 안 돼. 그치? 그래서 3교대로 사람들을 많이 돌리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돈이 많이 벌어.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생산. 됐죠? 쉽죠? 네. 이게 약간 스트라이트보다도 쉬운 것 같아. 아니야? 내 설명을 쉽게 해서 그래. 그치? 수특 때보다 이게 더 쉽지 않니? 아닌가? 자, 질문!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쉴게요.